마포 140억짜리 건물이 70억. 완전 반가이네요. 평당 4천만 원의 땅을 살 수 있느냐 이 근처에서 말도 안 되는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이거 수익 환원으로 따져보면 86억에서 한 90억 보증금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사야 되겠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월세 금액 자체가 진짜 이건 우리 엄마가 중개를 해도 중개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동산이 형의 부동산 스케일입니다. 네, 김동산이 형 함께 나와 계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세 번째 마지막 물건은 마포 140억짜리 건물이 70억. 완전 반가이네요. 네. 근데 하나 이슈가 있어요. 뭐 위치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병원이 입점해야지 건물 값어치가 상승하지. 병원 입점을 안 하면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감정가가 140억이었는데 네, 실제 시세는 140억은 아닌 것 같고 실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세금 체납 문제로 나온, 국세청인데 지방세청이 어쨌든 세금 체납 문제로 나왔는데 그런 물건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속세 비싼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세금 환수를 위해서 그랬는지 감정 가격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봐서 감정하는 금액이 대략 100억에서 110억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땅값만. 근데 이제 건물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70억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73억.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현장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와서 김동산 형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소재지는 마포구 신수동 431-3 토형 빌딩. 감정가는 146억이었는데 한참 유찰돼서 73억까지. 네. 담당자한테 전화해봤더니 수익계약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네도 놀랬대.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 그래서 이건 조금 그렇고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도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수익계약 해주겠다. 그런 답변 받았고요.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는 최고가 방식인데 이제 직접 우리 김동산 형님은 이거를 이제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매주 세 개의 물건을 갖고 오는데 그 물건의 종류가 경매, 공매, MPL 요걸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얘기해줘요. 매주 3건씩 볼 수 있는 좋은 채널입니다. 그거 웬만하면 소액, 중액, 고액 그 비중으로도 가져와요. 그렇죠. 비중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꼬마 빌딩, 내가 좀 재력이 돼서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내가 좀 어느 정도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분들은 빌딩 매수를 고민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 물건이 지금 위치가 그 한강변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에 770세대짜리하고 뭐 한 300세대, 1000몇 세대 아파트 바로 초입에 굉장히 입지가 좋게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인근에 보시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 상권 중에 강남 상권이 있고 또 뭐 명동 상권이 있지만 그래서 홍대 상권을 굉장히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건대하고 주말 상권이 되는 곳들. 주말이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주거타운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먹자골목 라인이 이어지다가 딱 끊게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상권과 어떤 입지가 좀 좋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면적은 185평이에요. 땅 집은. 그게 73억이면 딱 느낌상 싸다. 건물 연면적은 한 530평 정도 되고 입찰일이 뭐 3월로 지정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잠시 보류 상태인 거고 4월이나 5월 달에 다시 재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팔릴 물건은 아니에요. 사실 땅값만 해도 엄청 싼 게 여러분들 지금 185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건물이 정말 멀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멀쩡하게 잘 들어가 있고 상태도 좋아요. 상태도 좋은데 185평이라고 하면 73억이면 그렇죠. 4일 응사 48에 32 해가지고 평당 4천만 원의 땅을 살 수 있느냐 이 근처에서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이거 4천만 원의 이 대로변에 또 더군다나 1000몇백 세대 아파트를 바라보는 이 입지 좋은 가놀막에 딱 위치하고 있는 이런 땅을 그냥 땅값만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값 하나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금액이라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 왔어요. 네네. 3분의 1 정도 분석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추후 계속 채워 넣겠지만 개요를 보게 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섞여 있고요. 용도 지역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지하 1층도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고 주차는 자주식 한 대 될 수 있고 기계식이 12대. 건물 내역을 보게 되면 지하 1층은 소매점으로 돼서 건축물 대장산 면적은 131평인데 네. 실제 사용 면적은 내가 밑에 또 적어놨어요 따로. 네. 1층 소매점하고 사무소로 돼 있는데 어쨌든 커피숍도 있고 네네. 90평 정도 되고 2층은 산후조리원, 3층도 뭐 학원, 네. 그리고 4층부터 5층은 5층, 6층은 또 산후조리원. 네네. 그래서 건물 외형은 이 정도 된다 네네.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물 생긴 건 이렇게 생겼네요. 6층까지 있어요, 그죠? 네, 6층. 지하 1층에 6층이고 지하 1층도 완전 암흑의 지하 1층이 아니라 외부에서 계단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썬큰식으로 오픈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하 2층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건축 지금 사실 새로 짓는다고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까 땅값만 주고 산다고 이 멀쩡한 건물이 감정가는 맞아, 솔직히.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용 가치까지 판단하면 이 금액을 지불할 수는 없겠지만 땅값 플러스 건축비 하면 감정가를 아예 인정 못할 수 있는 사실 땅값도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되는 위치잖아요, 최소한. 네. 그리고 네. 이제 도면을 네. 신경질 내갖고 또 달라고 했어요. 네네. 보통 이제 도면 안 주잖아요. 네네. 건축 도면. 네네. 근데 원래 국매물건 줘야 되거든요. 마포구에 신경질 냈어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뭐든지 이런 거를 해결해드리는 좋은 김동산 형과 함께 해주시면 돈 되는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쏙. 네, 이게 지하층 평면도고. 네. 그리고 다음은 1층 평면도. 그래서 지하층과 1층 평면도를 보게 되면 전면부에 계단이 있어요. 네네. 썬큰으로 열린 계단. 그걸 들어갈 수 있고 2층의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고 3층의 평면도부터 6층까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건물 외형과 건물의 내부 구조도가 이렇게 생겼다. 네네. 건축 도면 안 준다고 하면 신경질 내라. 네. 준다. 분명히. 핵심 키워드는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 반경 500m 잡았어요. 네. 이거는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권이 아니라 병원을 이점으로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경 500m 잡았을 때 우선 병원은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만약에 입점하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치과든 안과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 건물은 병원 건물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소아과, 내과를 500m에 분석을 했더니 분석 영역에서는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500m 안에요? 마포구에는 총 102개가 있는데 그리고 월 평균 매출이 한 6천 정도 잡히더라고요. 이거는 마포구 일대 평균이에요. 나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의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능력도 없고 뭐 매출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 배우신 분들입니다. 배우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AI를 통해서 또 주변 평균이 6천이면 나쁜 매출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을 넘어갈 거니까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거고 44,800명 정도고 주 세대가 50대, 60대. 대한민국 인구 연령층이죠. 예. 그리고 주거 인구는 23,688명 정도 되네요. 네. 그 세대 수는 10,000세대. 반경 500m 안에 공동주택이 4,000세대고 나머지는 뭐 다가구겠죠. 네. 중학생이 427명, 초등학생이 595명으로 한 1,000명 정도 된더라.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유동 인구와 이 정도의 거주 인구와 이 정도의 학생 수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병원들이 입점할 수 있느냐를 위탁을 했는데 네. 이 인간들이 답변을 아직도 안 줬어. 예. 그 답변 받아오면 아직은 내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 줬어. 지금 좀 바쁜가 봐. 병원 전문 그 지역 분석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요. 거기 용역을 의뢰했다는 얘기고요. 그 의뢰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이제 강의 신청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들도 제공드립니다. 근데 병원이 들어가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떤 그 업종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또는 또 사실 이제 그 업체들은 그 줄 세우기도 하죠. 그렇죠, 줄 세우죠. 먼저 줄 세워놓고 이제 청약 받아놓고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해놓는 그러니까 역할도 같이 하십니다. 현장까지 같이 가서 현장 미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이 계속 병원, 대형
중소형 병원을 얘기를 하는데 네. 병원은 지금 대지 안에 공지 뭐 여러 가지 건축법상은 허가하기가 힘들고 네네. 클리닉 정도, 네. 의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월세 어떤 거를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도달을 안 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가지고 클리닉 같은 거 두세 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딱 괜찮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지도는 이렇게 아까 동산형이 얘기한 것처럼 한강 전면부에 한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재개발 예상지이긴 하죠. 네. 한번 했다가 또 빠진 적은 있겠지만 네네. 다세대와 다가구가 질비한 곳. 이 뒤에 보시면 지도에서 앞에는 이미 아파트가 되어져 있고 웰스트림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한강변의 아파트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아파트가 생활 인프라가 확 갖춰져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가격 호재를 못 본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고 신수현대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좀 바뀌어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그 지도의 위엔 북쪽이거든요. 북쪽 편에 보시면 아 여기가 이제 재개발 모아타운 해갖고 완전히 또 항상 개벽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바로 초등학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서초등학교 바로 접해 있고. 근데 이거 대로변 쪽은 아마 제외돼서 가게 된다면 상권을 노리고 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호재가 그야말로 되지 않을까. 땅의 가치는 충분히 오를 수 있으니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시세를 한번 파악해봤어요. 네네. 25년 1월 25일 날 인근의 땅이 실제 거래가 됐는데 5,440만 원. 근데 본 공매 빌딩보다 위치 확실히 떨어져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안쪽에 아까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렇게 되는 그 구역이 있고 아직 준비 중인 구역이 있는데 거기 토지 때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대로변 안쪽이니까. 근데 대로변이니까 5천도 안 하잖아 지금. 4천이잖아. 대로변에 횡단보도 있고 또 코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5,500 측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비싸지는 거죠. 185평 곱하기 5,500 책정하니까 땅값만 100억 정도 하더라. 그렇죠. 근데 유찰된 금액은 70억까지 떨어졌더라. 여기에 건축비 더하면 네네. 물론 우리가 그 금액을 주고 살 마음은 없지만 그 밑에는 이제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계산을 해드렸냐면 그때 김동선 형하고 가서 이제 그 토지 때만 봤을 때는 분명히 맞아. 합리적 이해가 가고 꼭 사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까탈스럽게 따졌죠. 근데 이게 100억이 들어갔을 때 그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건물까지 들어가면 값까지 들어가면 140억이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140억짜리 물건이 140억에 맞는 수익률이 4%나 5%나 6%나 이게 최소 3%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죠. 이제 동네 월세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봤자. 그렇죠. 네. 그리고 면적도 화장실하고 계단실 빼갖고 실제 면적 내가 잰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지층이 131평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지층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91평이에요. 네. 그걸 기해서 그래서 도면을 확실히 받았군요. 거죠. 월세는 1층 기준에서 15만 원. 네. 2층은 그거의 절반. 3층은 그거의 한 20% 또 저감시켜서 다시 설명하면 1층이 15만 원, 2층은 7만 원, 3층부터는 5만 원. 굉장히 싸게 잡은 지층도 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한두 번밖에 안 갔잖아요. 네. 월세 시세를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 월세 시세가 어쨌든 데이터 월세 시세는 맞아요. 부동산에 확인한 월세 시세도 이 정도면 부동산이 그냥 광고를 딱 내면 그냥 들어가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저 계약한대요. 전화 올 수 있는 가격. 사실 조금 더 욕심내도 돼요. 그러니까 1층에 20만 원까지 끌어올려야 돼, 솔직히.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사한 시세는 올해 또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싹 더했더니 한 달에 2,874만 원, 75만 원 나올 것 같고. 오, 이렇게 했는데도 다 면적 공실 없이 그 12개월에서 4%로 나누니까 수익 환원으로 따져보면 86억에서 한 90억 보증금 안 되었으니까 내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사야 되겠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월세 금액 자체가 진짜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중개를 해도 중개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한참 있으신데 우리 어머님이 중개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원은 무조건 들어올 자리잖아요. 그럼요. 학원은 충분히 쓰여 있는 자리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전략을 최종 결론 드리는 건데 학원이 입점하기에는 임대료가 조금 약하니까 여기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그 강의 듣고 컨설팅 의뢰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병원 건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부동산도 정말 정말 매력을 흠뻑 느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듣게 되시고 현장 임장을 같이 가게 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의료가 비싸서 안 하죠, 사람들이. 강의료를 저희가 할인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쌀 때 오세요. 저희가 사실 계속 이게 저희 맛을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맛보기 전에 쌀 때 오셔서 제 몸값이 원래 싸요. 시가격에 비해 엄청 싸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 김동산 형은 숨은 보석이죠. 흙속의 진주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오늘 내용도 보시면 참 알차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대나 어떤 미래의 비전에 대한 방향성까지 해결책까지 제안해 주시는 오늘 영상이었으니까요. 잘 듣고 모두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2년 저는 그동안은 매물 것만 분석했잖아요. 근데 지금 동산이 형하고 유튜브 촬영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물건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년, 2년 쌓이게 되면 저도 실력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꾸준히 여러분들께 드려서 진짜 세상에 없는 부동산 좋은 채널 만들고 싶은 좋은 의도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도 좋지만 어떤 분들이 좋았냐, 어떤 분들이 좋냐면 지금 이 건물을 내놓게 되는 매물주, 이 건물 주인하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인 세무소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전과 가치를 평가해주면 그분들은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분들도 그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의료가 비싸서 안 하나. 하여튼 오늘도 귀한 시간 일단 내주신 거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내용 앞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앞뒤로 또 다른 좋은 매물에 관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또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공유, 알림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